중에 말씀드린 대로 강의 동영상에서 빠진 부분 좀 보충할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수업 때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풀이 등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1.3절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의 주요 특성 5장에 있는 그 요 빠진 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임펄스 응답이 HN이 있을 때 이 HN을 가지고 시스템의 특성들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과성, 시스템의 종류에 대한 이거를 평가를 판단을 분류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인과성, 안정도, 그다음에 기억성입니다. 자, 여기 그 인과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인과성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출력은 미래의 입력에 좌우되지 않음. 이게 이제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인과 시스템. 인과 원인과 결과가 딱 입력이 원인이 되고 출력이 결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런 거고요. causal 돼요. cause라는 그 원인이 이제 출력을 만든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HN을 가지고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XN이랑 HN이랑 컨볼루션을 하고 컨볼루션이 예를 들어 이제 Y0 출력 Y0은 이 HN 플립 시킨 거 H0 마이너스 뭐 0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H 마이너스 K를 이제 얘랑 여기 이 공간에서 컨볼루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H 함수가 만약에 H 함수의 함수값이 뭔가 요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0번째 출력을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플립된 임펄스 함수잖아요. 플립된 임펄스 함수랑 이제 X 신호랑 X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X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 X의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호 곱한 결과들이 상호 곱해가지고 대응되는 원소들 다 곱해가지고 서로 다 합친 게 그게 y0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y0을 계산하는데 x가 0보다 큰 값에서의 신호가 y0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은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플립 시킨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0보다 큰 데에서 non-zero 값, 0보다 큰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플립된 상황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플립을 시키면은 그냥 hn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렇게 뭐 이런 어쨌든 0보다 큰 부분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가져야지. 즉 n은 equal 0 언제? n이 0보다 작은 경우 요거를 만족시켜 줘야 이제 인과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인과 시스템.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hn equal 0 언제? 일때 인과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정 시스템인데요. 컨볼루션을 방금 그림을 봤지만 컨볼루션이란 게 결국 y0이라는 거는 모든 k에 대해서 x, k, h, 0-k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k에다가 h 이거를 다 서로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연속 신호에서는 이게 인테그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전부 적분한 것이 근데 어때야 돼요? 이 x 값들이 다 유한한 경우에 대해서 y 값들도 다 유한해야 되죠. 결국은 이 얘기가 얘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적분한 것이 다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시그마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k에 전부 다 더한 게 무한대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값이다. 그런 얘기가 성립해야 안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정도는 여기 얘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억성 얘기가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성을 따질 텐데요. 기억성은 그러니까 무기억, 그러면 입력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려면은 HN이 뭔가 어떤 임펄스에 뭐 상수계수 곱한 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이면은 순시적 시스템,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없는, 시간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출력이 도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적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게 임펄스 형태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 동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결국 그냥 싱글 임펄스 형태가 아니면은 하나 이상의 샘플들의 어떤 조합으로 출력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조합이라는 게 결국 뭐 기억이라든가 과거라든가 미래 신호 이런 걸 합친 게 돼가지고 그냥 순시적 시스템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단응답.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저도 이거 문제 푸는데 애를 먹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단응답이라는 거는 입력 xn이 un인 그런 시스템 입력을 생각을 한 거고, 임펄스 응답은 hn이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은 yn은 시그마 k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k h n 마이너스 k, 이게 컨볼루션 수식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xk가 uk인 거죠. 그래서 u를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k가 0보다 클 때만 1을 곱하고 0보다 작을 때는 0을 곱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k에 대한 시그마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치고, 크거나 같을 때라고 치니까, 근데 그때는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곱하는 거는 그대로 hn-k가 남는 거죠. 근데 얘를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뭐죠?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hn, 그 다음에 k에 1 들어가면 hn-1, k에 2 들어가면 hn-2 등등등 hn-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hn까지 더한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 더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yn은 계단응답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yn은 n까지 hk를 더한 거고요. yn-1은 어떻게 돼요? n-1까지 hk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내리면, 그래서 이제 yn yn-1 하면은 h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쭉쭉 점점점 더해 오다가 hn-2 더하기 hn-1 이렇게까지 더해 놓은 거고, 요거는 얘는 그것까지 다 더하고 h 점점점 더하다가 hn까지 더한 건데, 여기 점점점 더한 거에서 이걸 다 빼버리면 요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yn-1이 hn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령은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요거에 딸린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예제 5-3 yn은 인테그랄이냐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k 얘의 안정도를 판별하래요. 안정도.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시그마가 n까지로 돼 있네요. 이게 그러면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딱 방금 봤던 수식이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x k 그다음에 u에 n-k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n-k가 0보다 커야만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항을 시키면은 n이 k보다 커야 되는, 거꾸로 얘기하면 k가 n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만 un-k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쭉 다 시그마를 구하는 건데 k가 n보다 작은 얘네들에 대해서만 시그마를 다 더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걸 토대로 HN을 구할 수 있죠. HN이라는 게 U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위 계단 함수가 시스템 임펄스 응답인 경우가 이 예제 5-3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 함수가 임펄스 응답인 경우에 안정적이에요? 안정성? 그러면은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k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u의 n을 이거를 다 절대값 취해가지고 뭐 절대값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안정 x 불안정이다. 비보 불안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입력은 다 유한한 경우인데 출력이 바운디드 인풋인데 출력은 바운디드 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4번 5-4번 얘는 HN이 0.5n승 U의 n인 LTI 시스템의 계단 응답을 구하라네요. 계단 응답. 자, 계단 응답이라는 게 아까 그래서 UT를 집어넣은 거니까 UN을 집어넣은 거였고요. 자, YN이라는 게 계단 응답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계단 응답인 거죠.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S라는 기호로 별도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S-1 두 개의 차가 HN이 되는 그런 거였죠. 알려줬는데 그걸로부터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쉽겠는데 임펄스 응답을 알려주고 계단 응답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야죠. SN equal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K 마이너스 N 죄송해요. N-K N-K인데 UK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UK를 적용을 하면은 시그마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었어요? 그냥 K에 대한 시그마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요. 이 un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hk라고 하면 uk가 붙은 셈이고 그러면은 시그마를 그냥 k는 0부터 적용을 해주면 되고 n까지만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엔 남은 게 0.5의 n승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등비급수죠? 얘는 그러니까 첫 항은 요게 k라고 돼야 될 텐데 첫 항은 k 이퀄 0인 1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 항이 근데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0.5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0.5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는 다시 쓰면은 부호를 거꾸로 쓸 수 있겠는데 1 마이너스 0.5에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얘는 0.5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쓰면은 분배 법칙을 써서 2 빼기 2분의 1에 n-1승 n 플러스 1승 곱하기 2니까 2분의 1 하나랑 얘랑 약분이 돼서 그냥 2 빼기 0.5의 n승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 놓고는 아까 이거는 한번 증명이 되는지 볼 수 있죠. SN은 2-2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분의 1 n승 그 다음에 빼기 2-2분의 1의 n-1을 빼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n-1 이렇게 되잖아요. 2 빼기 얘네 둘은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n-1승 빼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n-1승을 뽑으면은 이제 이렇게 뽑아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1이 n-1개 있고 여기는 2분의 1이 n개 있으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2분의 1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근데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니까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랬더니 요거랑 같은 게 잘 나온 거죠. 확인이 됐네요. 이제 체크를 했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았던 그리고 제가 좀 제대로 못 풀었던 5.20번으로 가볼까요? 연습 문제 5.20번 연습 문제 5.20번 얘는 이제 x n equal un에 대한 출력이 yn이라는 거죠. yn이 2의 n승 플러스 3 곱하기 5의 n승 플러스 10 u의 n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계단응답 S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N은 yn-yn-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2의 n승 플러스 3 곱하기 5의 n승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n-1승 플러스 3 곱하기 5의 n-1승 플러스 10 그 다음에 u의 자 요거는 u의 n-1이고 요거는 u의 n승이 곱해지는 건데 얘네들의 지금 n이 이제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얘는 다 1이고 n이 1보다 크면은 얘가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일단 n이 1보다 같거나 큰 그 범위 내에서는 그냥 얘네들을 생각을 안 해줘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이거 일단만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2n승 마이너스 2의 n-1승 플러스 3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5의 n-1승 그 다음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니까 상쇄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면은 equal 2의 n-1승 2 빼기 1 플러스 3 곱하기 5의 n-1승 빼기 5 곱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2의 n-1승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3 곱하기 4면은 12죠. 12. 그래서 여기 대신에 이제 12를 써주면 되고 12. 자, 얘가 이제 여기 요거 그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건 이제 n equal 1보다 클 때이고
같거나 클 때이고 n equal 0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만 따지면 되죠. n equal 0일 때는. 근데 n equal 0일 때는 어차피 지금 보죠. n equal 0일 때는 여기 u의 n승이 곱해져 있고 여긴 u의 n-1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u의 n-1승 얘가 이제 여기에 곱해지는 요 항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얘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근데 게다가 n의 0승이면은 n equal 0일 때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n 1보다 같거나 클 때이고 equal n equal 0일 때에는 2의 0승 1 더하기 3 곱하기 5의 0승 3 더하기 10 해서 뭐 14 뭐 이렇게 이걸 따로 써줘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 n을 여기에다가 n을 0을 대입하면은 이 값이 안 나올 테니까요. 그죠?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임펄스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시 차분 방정식 형태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는 요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 모드 시스템 모드를 이제 연산자 표기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r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5r 분의 12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이 각 시스템 모드 형식으로 이렇게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n equal 1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고 n equal 0일 때에 대한 거는 이 식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래서 이 문제가 이게 제가 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뭐 일단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연산자 표기법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은 일단은 이 HN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은 HN이 지금 H0에 대해서는 14예요. 그리고 우리 뭐죠? 이 출력이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 HN을 더한 거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Y0은 그대로 H0입니다. Y1은 뭐냐면은 H0 더하기 H1이에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2의 0승 더하기 12 곱하기 5의 0승이니까 1 더하기 1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13입니다. 14 더하기 13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7이죠. 그래서 y0 equal 14, y1 equal 27 하나만 더 해볼까요? y2 equal 여기에다가 h2를 더하면 되는 거죠. h2를 더하면 되는 거죠. h2는 n equal 2를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요 다음에 이제 2의 1승 2 더하기 12 곱하기 5의 1승이니까 5죠. 그러면은 62입니다. 그러면은 27 더하기 62 하면은 89 이렇게 되는 거죠. 요 14, 27, 89 얘네들이 사실 뭐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려고 한번 시도했던 거기서 이렇게 나왔던 값들일 겁니다. 이 값들이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사실 제가 실시간 수업 시간 때 그럭저럭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그렇게 풀어야 되게끔 결국 귀결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거 세 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모드는 얘네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결국은 얘네가 이 시스템의 폴이라는 거는 임펄스 응답이든 계단 응답이든 스텝 리스폰스든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이런 꼴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2r 곱하기 결국은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연산자 표기법으로 이 시스템 응답을 정리를 해보면은 x분의 y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는 나와요.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분자 자체를 새로 이제 2차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감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C0 더하기 C1R 더하기 C2R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게 분모는 1-7R 플러스 10R 제곱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분자는
C0 더하기 C1R 더하기 C2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이거를 차분 형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equal x분의 y.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y 곱하기 1 마이너스 7r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낫긴 한데 1 마이너스 7r 플러스 10r 제곱 아이고 y는 그럼 y 이거를 이제 y 더하기 y 빼기 7ry 플러스 10r 제곱 y 이퀄 소문자로 바꾸면은 small yn 마이너스 7 yn 마이너스 1 플러스 10 y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랑 같다? 얘랑 같은 거잖아요. 얘를 x에 곱한 거죠. 그러니까 c0 플러스 c1r 플러스 c2r 제곱 x 이퀄 소문자로 바로 바꿔버리면은 x c0 xn 플러스 c1 xn-1 플러스 c2 xn-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래 놓고는 이제 아까 제가 계산했던 요거 값들 있잖아요. 이거 세 개의 값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걸 쭉 이렇게 가져오면요. 요 조건에 부합하도록 미지수 C0, C1, C2를 계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0은 y0 equal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항을 시킨다. 이거 두 개가 equal이니까 이거 이렇게 equal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온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n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죠. 그래서 c0 xn 플러스 c1 xn-1 근데 이게 u잖아요. 그죠? u를 그냥 써주면 되죠. 여기 u 플러스 c2 n-2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냥 이건 어차피 다 0이니까 c0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y0는 c0인데 y0가 14였어요. 그래서 c0가 1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1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자 14 곱하기 u1이니까 1이고 플러스 이제 u0은 1이죠. 곱하기 c1이고 c2에는 그냥 0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yn-1이 이항되면서 7 yn-1이죠. y0 그 다음에 y-1 얘는 그냥 생각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4 더하기 c1 더하기 y0는 14였잖아요. 그러니까 4, 7, 28 그 다음에 뭐죠? 자, 아무튼 이 y1이 27이었죠? y1이 27, 7, 4, 28, 1, 9, 98 더하기 14 더하기 c1 equal 27인 거죠? 그러면 c1 equal 102, 112, 27 빼기 112 equal 그러면은 얼마죠? 85, 마이너스 85가 되네요. 마이너스 85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y2 식에 대해서 이제 얘는 자 C0 U 이건 똑같으니까 1이니까 이건 1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5 U 1은 1이고 플러스 C2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7 yn-1이니까 y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y 0입니다. 그럼 이거는 14 빼기 85 하면은 마이너스 60 아니죠. 마이너스 71이죠. 마이너스 71 플러스 자 7 곱하기 27이니까 189인가요? 77 49 더하기 27 14 플러스 189 마이너스 10 곱하기 14니까 140 이렇게 되네요. 거기다가 뭘 더해요? 플러스 C2 equal 89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고 계산 복잡하네요. 그러면은 C2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11 플러스 189잖아요. 그러면은 2
그다음에 2. 22죠? 마이너스 22죠? 마이너스 22 하면은 제가 계산 제대로 했나요? 이럴 때 계산기를 쓰는 게 편하겠죠? 계산하시고 C-22 equal 89니까 C2는 결국은 C2 equal 89 더하기 22 하면은 11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대입하면은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C1은 14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111 이걸 대입하면은 차분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일단 얘네 값들이 다 제대로 도출되는지를 봐야 되고 또 추가로 y3이 요식으로 도출된 이거 y 얘네들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y3 계산 가능하겠죠? 이 차분 방정식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 문제에서 주어졌던 요식으로도 n에다가 3 대입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같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 연습 문제 5.20번 A는 제가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뭐 아무튼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계단 응답을 구할 때 요거를 일단 이용을 해서 문제가 풀리는지를 본 다음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면은 이런 식으로 2차 시스템인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2차 분모 분자 모두 2차인 연산자 표기법 수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지수를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교재 연습 문제들이 좀 중구난방적인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좀 방금 본 문제들은 좀 심하게 어려운 것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좀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긴 하죠. 그런 거는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서 4장에서 지금까지 본 이 임펄스 응답의 성질 그 다음에 계단 응답과 관련되는 내용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여기 4.3절 4.3.2에서 볼 수 있습니다. 4.3.2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의 주요 특성. 여기서 보면 똑같이 인과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요. 방금 이산 시스템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HT가 0이어야 돼요.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성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이것도 똑같아요. HT를 전부 적분을 했을 때, 근데 적분한 게 이게 절대값이어야 돼요. 왜 절대값이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상쇄돼가지고 절대값 안 씌운 거를 적분시켰을 때 부호가 서로 상쇄돼가지고 그래서 수렴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입력이랑 서로 곱해질 때 딱 그 부호가 서로 다 반대여가지고 딱 적당하게 뻥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전부 신호를 적분을 했을 때 절대값 기준으로 신호의 파워를 다 적분을 한 셈인 거죠. 그거를 적분했을 때 이게 유한해야 그래야 안정 시스템이 되고요. 기억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기억성 이거는 HT가 이제 어떤 임펄스 형태면은 그러면은 순시 시스템이다. 아니면은 동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정수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식에 나온 식만 제가 언급만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대체로 회로와 관련된 그때 이제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뭐 제어에서도 좀 쓰이긴 하겠네요. 입력을 넣었을 때에 대한 응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완전히 응답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소요되는 응답 시간. 근데 이 완전히 응답한다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약간 정의가 자의적인 게 있는 셈인 거거든요. 아무튼 수식은 이렇게 HT0 T0 분해. 그러니까
이 ht0가 답이 최대가 되는 그때의 그 결국 임펄스 응답의 최대값인 거죠. t0에서의 임펄스 응답이 그거를 이제 임펄스 응답을 전부 적분한 거에 대해서 나눠주는 요게 C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를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단 응답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 계단 응답이라는 거는 임펄스 응답과의 컨볼루션인데 h t u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h 타우죠 여기 지금 교환 법칙을 쓴 거예요. 여기 얘가 입력인데 입력과 임펄스 응답을 지금 순서를 바꿔줬죠.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은 곱셈처럼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다 성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얘가 적분 구간이 t가 t-타우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만 적분을 한다. 그 얘기인즉슨 타우가 t보다 작은 구간까지만 적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만 h 타우를 적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정적분과 그 미분의 정의가 되는 거라서 양변에다가 이제 이 인테그랄을 없애주는 함수 같이 적용을 해주면은 ht equal ds t dt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게 미적분의 그 근본적 정리인가요? 그런 그 정리로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요렇게 적분한 거랑 이거를 미분한 거랑 이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 그 관계가 만족되는 게 미적분의 펀더멘탈 티어렘 기본적 그 정리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은 HT는 스텝 리스폰스 ST를 미분한 것과 같다. 이런 성질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예제 4-6 하나 볼까요? 다음에 임펄스 응답을 갖는 시스템의 인과성과 안정성을 판별하라. A의 HT는 T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T, U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T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는 이렇게 되는 지수함수인데 얘네 두 개를 곱하면은 1에서 여기서 1을 갖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살짝 요 위로 가지만은 아무튼 이 결국은 0에 수렴을 할 겁니다. 요 순간에서의 그리고 기울기가 아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증가하다가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런 그림일 거예요. 이건 뭐 미분해봐가지고 어디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건 따져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에 점점 근접을 할 거예요. 0으로 점점 근접할 거기 때문에 얘는 적분을 하면은 유한할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정성. 오케이. 그 다음에 인과성은 UT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B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인과성도 오케이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재 풀이에서는 이걸 아예 그냥 적분을 했네요. 적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뭐 하려면 하면 되죠.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만 그림 대충 그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B번 HT equal 2의 T, U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2T, U의 T 자 얘는 이것 때문에 보면은 바로 그 뭐죠? HT는 요거고 근데 여기에 U의 마이너스 T를 적용을 했으니까 여기가 0이라고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얘가 더 요렇게, 이제 좀 거꾸로 그렸네, 더 이렇게 가파른 이게 있는데 얘만 남는 거죠, 여기. 게다가 곱하기 2니까 여기서 지나야 되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 빨간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빨갛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무한히 증가하고, 얘는 딱 봐도 뭐예요? 인과성도 성립 안 하고 안정성도 성립 안 하죠. 네, 이렇게 임펄스 응답에 대한 속성을 봐서 시스템에 분류를 하는 그런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뭐 보니까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을 주셔서 또 약간 누락된 부분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장에 설명드린 그런 시스템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임펄스 응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스텝 응답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 그거 약간 빠진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하나가 있고요. 자, 얘가 이제 뭐 HT라고 하고, HT이자 사실은 똑같은 애죠. X1T. 복사해서 X1T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고, 저기로 는 얘가 X2T인데 얘는 살짝 쿵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거죠. 딱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2T인 건데, 자, HT, 사실 이렇게 써야 맞는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H conv X T equal H conv X1 플러스 X2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거 equal H conv X1 T 플러스 H conv X2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컨볼루션은 마치 곱셈처럼 분배 법칙,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게 다 성립하는 그런 연산자라서요. H와 X1T 얘네 둘을 이 컨볼루션을 시키면은, H를 플립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니까 플립 시키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얘를 스르륵 이렇게 미끄러뜨려서 나오면서 0에서부터 이제 출력을 여기다 그려주면은, 0에서부터 여기 0, 여기 0인 요 지점부터 겹쳐지는 영역이 t만큼 쭉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t라는 기울기로 그냥 t 1이라는 기울기로 늘어나다가, 얘네 둘이 완전히 겹쳐지는 t equal 1이 되는 순간, 그때가 최대값 1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겹쳐지는 영역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t equal 2가 되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겹치는 영역이 없어져요. t equal 0부터 겹치기 시작해서 t equal 1에서 최대로 겹치고, t equal 2에서 이제 더 이상 겹치는 영역이 없어지는 게 얘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게 h conv x1 t고요. 그 다음에 x2랑 h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요? x2랑 컨볼루션 하면은 이거랑 똑같은데 부호를 바꾸고 한 칸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키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너무 안 좋네.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 둘 더하면 되는데, 얘네 둘 더하면은 이거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면 1, 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사이는 어떻게 돼요? 얘네 둘 더한 것이 다 이렇게 그냥 더한 것이 이렇게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는
요 부분은 수식으로 쓰면은 t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t 이퀄 2일 때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파란 부분은 얼마가 돼요? 여기 요 부분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요 부분도 역시 마이너스 t 기울기인데 1일 때 0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1 맞죠?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나머지 구간 아무튼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뭐 제가 딱 겹치게 그리는 게 맞는데 그냥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살짝 어긋난 거라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검은 선이 이제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죠. t 이퀄 3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5-7번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각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문제 조건에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학생 질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면요, h1n equal impulse n 마이너스 2분의 1 impulse 델타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2n equal 2 델타 n 플러스 n un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3n equal 델타 n-1 마이너스 n-1 un-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식에 대해서만 질문하셨으니까 우리는 얘네 두 개만 놓고 보면 되겠네요. h2n 더하기 h3n은 2 델타 n 플러스 n u n 플러스 델타 n-1 마이너스 n-1 u n-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더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 델타들이야 뭐 뻔히 알겠죠. 뭐 얘는 지금 여기 우리 n 축이라고 하면은 n 이퀄 0에 지금 샘플이 두 개가 있는 셈이죠. 2 곱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n-1, 즉 n 이퀄 1에서 이렇게 샘플이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nu의 n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0 곱하기 1,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3 곱하기 1 등등 이런 식으로 단위 램프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n-1, u n-1이면 n 이퀄 1에서부터 n 이퀄 1일 때 0 곱하기 1,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1 곱하기 1, 그래서 1, 근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1, 2, 3, 얘는 지금 0, 1, 2 이렇게 가는 거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언제나 뭐가 남냐면은 이렇게 얘네들만 남는 거죠.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2 빼기 1, 1, 3 빼기 1, 1, 3 빼기 2, 1, 4 빼기 3, 1.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게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equal un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un이 나오는 셈인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0이죠. 근데 원래 un은
색깔을 다른 거 쓰려면 원래 un은 여기서부터 이게 un이잖아요. 그러니까 un에서 임펄스가 하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un 마이너스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un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초록색 두 항을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2 델타 플러스 델타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델타 n 그 다음에 플러스 un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질문에 답변이 됐죠? 오늘 수식으로 그냥 전개를 해서 풀려고 할 경우에는 n u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u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n u의 n 마이너스 n u의 n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u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un 마이너스, 그럼 이거를 n 곱하기 un 마이너스 un 마이너스 1하면은 얘가 un을 미분한 셈이 되어가지고 이게 플러스 un 마이너스 1을 써주고, 그럼 얘는 이제 n 곱하기 델타 n이 되는 거죠. 네, 플러스 u n 마이너스 1인데 n 곱하기 델타 n은 뭐예요? 0입니다. 얘는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죠? 사실 얘만 남아요. 얘가 남는 게 뭐예요? 얘랑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equal un 마이너스 델타 n이라는 거를 잘 감잡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풀어도 되죠. 수식 전개로 풀어도 됩니다. 답변이 됐나요?